새벽. 안개를 헤치고 전차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그 시각 장병들의 움직임이 긴박해졌다. 저 숲속 어딘가에 적이 있다. 적표 처리골프 3넷 2 6 9넷 2 3 4 포격과 동시에 일제히 공격이 시작된다. 필사적으로 뛰고 달리는 장병들. 숲은 포연과 총성으로 뒤덮인다. 245-976 지점에서 적과 조회했다. 적을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는 실전과도 같은 전장. 바로 육군과학화 전투훈련이다. 한반도 서부전선 일대를 사수하는 전통의 명문부대 1사단 11년대 3대대. 지금부터 전 대대원이 연병장에 모였다. 시작하겠다. 위장을 하고 군장을 메고 이렇게 집합을 냈으면 군인다운 모습을 보여. 적은 바로 우리 주변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적이 있는 상황하에서 여러분들이 전술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연병장을 벗어나기도 전 바로 화생방 상황이 발생했다. 최대한 빨리 방독면을 착용하고 오염지역을 벗어나야 한다. 방독면을 착용한 채 숨을 쉬는 것도 쉽지 않은데 25kg이 넘는 완전 군장까지 짊어진 채 지금부터 10km의 산악을 행군해야 한다. 그런데 30분도 채 되지 않아 바로 낙오자가 발생했다. 많이 힘들어요? 그냥 좀 어지러워요. 좀 어지러워요? 많이 멀어진 것 같은데? 네. 원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하니? 약간 매스꺼움이 좀 있었다가 갑자기 훈련 시작하니까 어지럼증이 좀 있었어요. 컨디션의 문제가 아니고 너의 의지 부족으로. 체력이 극도로 바닥난 병사. 어차피 팀이야. 힘들면 나눠서 가는 거야. 알았어? 사실 낙오자 한 명의 문제가 아니다. 불과 3주 전 1년간의 GOP 경계 근무를 마치고 복귀한 탓에 부대원들 모두 체력이 떨어진 상황이다. KTC 훈련을 하는 그런 가히 눌리는 힘도 컸었고 또 한동안 또 우울한 기분이 들었는데 그 이유는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잘못된 생각인데 아무도 믿을 수 없다. 나밖에 없다. 믿을 건 대대장 나 하나밖에 없다. 뭐 그런 생각하니까 좀 우울해지기도 하고 과연 잘해낼 수 있을까. 정부들 나가! 소산! 부대 정비를 채 마치기도 전에 KCTC 육군과학화 전투훈련 참가 명령이 떨어진 것이다. 하지만 전장에선 그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듯 이번 전투에서도 반드시 이겨야 한다. 10km 산악 행군을 하는 동안 적의 화생방 공격까지 순간순간 실전과 같은 상황이 주어졌다. 훈련을 통해 익숙해지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최악의 상황이지만 승리를 향한 대대원들의 의지만큼은 뜨겁다. 적을 가장 많이 죽이는 게 목표입니다. 자신 있어요. 앞으로 남은 기간은 불과 한 달 반.
부대에선 지휘관들의 전술회의가 매일같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 KCTC는 기존의 대항군과 훈련군 간의 전투가 아니라 훈련군 2개 대대가 청군과 홍군, 즉 서로가 적군이 되어 총 열흘간 공격과 방어 전투를 교대로 벌이게 된다. 장병들은 마일즈 장비를 착용하는데 헬멧과 조끼에 14개의 감지기가 부착돼 있어 총에 맞으면 표시창에 사망, 중사, 경상 등 전투원의 상태가 표시되고 이 내용은 위성을 통해 훈련 통제소로 보내진다. 공격을 하는 단계에 있어서 특단에서 평균 6개월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한 KCTC. 돌파해야 된다. 짧은 기간이라는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선 효과적인 작전 수립이 우선이다. 주공의 방향을 기반하고 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현재 저희가 계획한 주지휘소에서 하달하지 않고 예비주의소에서 하달을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하지만 훈련장의 낯선 지형은 지휘관들이 넘어야 할 또 다른 산이다. 이것이야. 하나, 둘, 셋, 넷. 멋진다. 사나이. 많구만치마. 40평방킬로미터가 넘는 산악 지역을 밤낮으로 뛰고 달려야 하는 KCTC 전투. 전투의 승패를 좌우하는 건 바로 장병들의 체력이다. 앞으로 한 달 반, 전 부대원의 체력을 최고로 끌어올려야 한다. 힘드냐? 아닙니다! 할만하지? 그렇습니다! 앞 조금만 더 하면 되니까 참고 열심히 하자, 알겠나? 알겠습니다! 그래. 군 생활에서 가장 힘들다는 신병 교육 훈련보다 더 혹독한 훈련이 시작됐다. 2011년 국방부는 신병 교육 훈련 체계를 강화했다. 5주였던 훈련 기간을 8주로 늘리고 팔굽혀펴기와 윗몸 일으키기를 포함한 체력 검증은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인욱 11년대 3대 대원들은 이 규정을 더 강화해서 한 달 넘게 기본 체력 단련을 계속했다. 너까지 만족해야죠. 12분 20초 이내 완주하도록 규정이 바뀐 3km 달리기도 부대원 99%가 통과했다. 11분 12초입니다. 시간 안에 들어왔어요? 특히 움직이는 표적을 맞춰야 하는 KCTC 전투의 특성상 사격률 향상에 집중했다. 주간엔 60%, 야간엔 50%까지 명중률을 끌어올렸다. 유난히 기상이변이 심했던 지난 여름,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훈련이 잠시 중단됐다. 모처럼 여유가 찾아온 생활관. 사실 대대원들 모두에겐 저마다 이겨야 할 이유가 있다. 별아, 많이 보고 싶다. 많이 보고 싶어요, 저. 별이란 친구가 앞에 있다 그러면 다 해낼 수 있었겠네. 예, 전투용도 가능해서. 여자친구 때문에 이기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3대대의 특급 전사 최규호 상병은 특별한 아버지 때문에 꼭 이기고 싶다. 그의 아버지는 바로 전설적인 야구 영웅 고 최동원 선수다. 신병교육대 때 면회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오셨었습니다. 예. 뭐 사주셨어? 고기, 빵 막 다 사주셨습니다. 막 피자, 치킨. 와, 최고였습니다. 예. 여태까지 먹었던 것 중에서 제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군복을 입은 아들의 모습을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던 아버지였다. 최규호 상병은 군인으로서 성장한 모습을 꼭 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은 대대원들 모두가 마찬가지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발적으로 몸 만들기에 나서는 장병들이 늘어났다. 아무래도 체력적으로는 많이 힘들고 좀 많이 몸이 안 따르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씩 처음보다는 그래도 많이 훈련이 강도가 세지면서 몸도 이제 훈련적으로 이제 같이 KCTC에 맞게 이렇게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80개 문제 한 사람에게 칭찬 카드 2장하고 오늘은 아이스크림이 있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누가 빨리 하냐? 누가 빨리 하냐? 야, 화이팅! 화이팅! 와! 화이팅! 와! 대대원들의 체력과 사기를 조금이라도 더 끌어올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이 동원됐다. 칭찬 카드 2장이면 휴가가 하루다. 옛날아! 그만! 76개. 자, 오늘 1등은 최윤호. 앞으로 나와. 칭찬 카드 그냥. PX에서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훈련이 거듭될수록 대대원들의 체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다. 이게 저희 중대 특급 전사랑 전투 프로 현황인데 이거 붙은 거 보고 아직 따지 못한 인원들이 좀 자극받아서 열심히 딸 수 있게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붙이고 있어요 지금. 한 달 전 불과 20%에 불과하던 특급 전사와 전투 프로가 60% 가까이 늘어났다. 며칠 후 KCTC 전투가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온 시점. 새벽부터 부대 전체가 부산하다. 무박 3일간 산악행군을 실시하는 60시간 연속 훈련에 돌입한 것이다. 우선 어두운 밤에 방향을 유지하면서 기동하는 감각을 익히는 것이 급선무다. 최소한의 휴식을 제외하곤 이번 훈련에서 누구도 잠을 잘 수가 없다. 힘들긴 한데 참합니다. 다음 날 낮, 대원들은 여전히 숲속을 걷고 있다. 방독면을 쓰고 다시 거친 산비탈을 뛰어 올라가야 한다. KCTC 훈련장과 최대한 비슷한 지형에서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다. 이렇듯 대대원들에게 극도의 체력을 요구하는 이유는 실제로 KCTC에서 공격과 방어 전투가 3일씩 쉴 새 없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꼭 이겨서 보상받고 싶어서라도 열심히 했습니다. 양력으로 9월 14일이십니다. KCTC 끝나자마자 휴가를 써서 바로 제 모시러 가기로 했습니다. 훈련 40시간째. 대대원들에게 서서히 체력적 한계가 찾아오기 시작했다. 지금부터는 체력을 넘어 정신력과의 싸움이다. 한 이틀 밤새고 지금 계속 훈련하고 있습니다. 안 졸려? 예, 아직까지는 버틸만 합니다. 생각보다 힘듭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무임이에요? 그렇습니다. 자대 온 지 얼마 됐어요? 일주일 됐습니다. 좀 안쓰러운가 보다. 이제 훈련이 처음이라 많이 힘들어서 지쳐있는 것 같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습니다. 할 수 있겠어? 안 되겠다. 그냥. 그냥. 새내기 후임병의 군장을 기꺼이 받아드는 고참이다. 하자, 이제. 별로 안 남았으니까 힘내고. 감사합니다. 아니야. 좀만 남았으니까 좀만 힘내자. 알겠습니다.
그렇게 장병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밤을 새워 걸었다. 자, 다 왔다, 힘내자! 그리고 다음 날 연병장을 떠난 지 60시간 만에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대대원들 전원이 무사히 귀대했다. 굉장히 힘든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보람찹니다. 힘들었는데 아버지가 여기 3대대 나오셔가지고 좀 아버지 생각하면서 했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아버지가 여기서 전역하셨습니다. 그래도 다른 인원들에 비해서 체력도 많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꼭 저희 대대 승리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 하겠습니다. 어느덧 KCTC 전투 나흘 전 대대장의 군장검사가 실시됐다. 개인 비품은 물론 전투에 필요한 장비와 부품까지 작전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저걸 죽이고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준비한 게 뭐야? 너의 임무가 뭐야? 자, 앞에 보시는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만든 장애물과 방어작전 때 필요한 장애물 일부가 아직 완성되지 못한 상황. 전투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는데 어떻게 전투를 제대로 할 수 있나? 분대장은 뭘 준비했나? 저희 훈련관에 적 침투에 대비해서 훈련이 아니라니까 전투라니까. 전투관에 이제 전투에 임할 때 적이 침투할 예상도에 대충 10박 11일 훈련 나간다고 생각하고 KCTC 전투를 나가기 위해서 너의 의지가 뭐냐, 너가 준비한 것이 뭐냐 하는데 이렇게 공기에 빠진 이 정도 수준이야 다? 이런 수준이라면 대장이 오늘 군장검사 못 받겠는데? 병역도 모아놓고 정신교육도 다시 시켜. 알았어? 예. 이런 팀이 앉아서 어떻게 가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우겠다는 거야? 잠도 못 자고 그 힘든 훈련들 했던 거 생각을 하면은 밑에서 무슨 이렇게 올라오는 게 없어? 대대장은 취사 준비까지 직접 점검에 나섰다. KCTC 전투에선 전투원들의 식사까지 직접 만들어 보급해야 한다. 전쟁이야, 진짜 전쟁. 어디서 총이 날라올지 어떻게 하나? 어디서 포탄이 떨어질지 어떻게 하나? 이 치사병들을 다시 한번 정신무장과 교도시킬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전장이 그렇듯 조리병도 전투원이 돼야 한다. 그날 오후 군장 검사가 다시 실시됐다. 구매했고 이걸 철저하게 가정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넘은 후에 그 사람이 그 올라갈 수 있는 그 받침대 같은 판자 같은 거 하나 구입합니다. 그래서 밟고 이렇게 올라가서 적 장애물을 극복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훈련해봤나? 실제로? 예, 그 실제로 그 수류탄 교장에서 직접 훈련해봤습니다. 2단 3열 출조만 설치해서 실시했습니다. 2단 3열도 이렇게 목표로 덮고 뛰어넘어갈 수 있어? 2단 3열까지는 그 밑에는 그 절단을 좀 한 후에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기 기동시에 이제 걸려서 아까 대장님이 너를 좀 불이 딱 보이기 때문에 그 확인점을 보고 불 켜지는 거 확인해서 바로 활용유도를 통해서 바로 활기도 한 거고. 예. 그래서 이쪽으로 포탄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죽은 거네다. 교멸하는 겁니다. 이제 실제 전투 나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싸우려는 의지가 보입니다. 임관 종합평가제를 통과하고 갓 임관한 소위들은 이번 전투의 또 다른 주역이다. 총알이 빗발치는데도 돌격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나? 예! 있습니다! 선배님들이 그 죽음을 무릅쓰고 적진에 뛰어든 것처럼 이번 전투관에 우리 부대원들도 그런 과감한 돌격 정신으로 싸우면 충분히 이길 것이라고 자신하기 때문에 작전명을 6탄으로 정했습니다.
육탄 10용사의 정신을 이어받은 작전명 6탄. KCTC 전투 승리를 향한 11년대 3대 대원들의 열망은 지난 여름 태양보다도 뜨거웠다. 그렇게 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나갔다. 2012년 9월 3일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다. 새벽 4시, 평소보다 2시간은 더 빠른 기상이다. 지난 한 달 반, 수없이 반복한 훈련, 뜨겁게 흘린 땀과 눈물은 바로 오늘을 위해서였다. 대대원들 모두 실제 전장에 나간다는 각오로 의지의 끈을 단단히 동여맨다. 예, 여태까지 여러 가지 준비 훈련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뭐 이번 전투에서는 잘할 자신 있습니다. 그래, 잘 치웠냐? 그렇습니다! 컨디션 어때? 좋습니다! 화이팅! 오전 7시, 본격적인 출발 준비가 시작됐다. 전투를 전담하는 4개 중대를 비롯해 지원 보급 부대까지 총 5개 중대 850명의 인원이 대규모로 이동하게 된다. 최고조로 올라가겠습니다. 다 중대원들 모두 다 지금 전투에 참가하고 싶어가지고. 승리는 기본이고 병력들이 안 다치고 무사하게 전투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14호차! 나 하나쯤! 이번 전투에 대대는 물론 사단의 명예가 걸려있다. 신고합니다. 중령 전흑 등 850명은 2012년 9월 3일부터 동년 동월 13일까지 KCTC 전투 출동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이상 수색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고 오겠습니다. 그래, 수색대대 자랑스럽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이기고 돌아올 것이다. 드디어 출발이다. 야, KCTC!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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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갔다 올게! 남은 대대원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 850명 전사들의 열흘간의 전투, 그 대장정의 막이 올랐다. 최첨단 장비들로 이용해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훈련을 하게 되니까 많이 긴장도 되고 가서 또 실수라도 하면 어떻게 되나. 실제 전투라고 생각하고 진짜 진지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승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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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훈련에 전투 병력은 물론 전차와 자주포 등 각종 활용 무기와 공병, 화학 장비까지 부대가 사용하던 무기를 훈련장까지 갖고 이동한다. 육군과학화 전투훈련단이 위치한 곳은 강원도 인제. 훈련장은 해발 800m에서 1000m의 고지들이 늘어선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마일즈 장비와 위성 등 첨단 장비는 전투가 실전처럼 이루어지도록 구현한다. 이로써 장병들은 피를 흘리지 않고도 실전 같은 전투를 경험하게 된다. 앞으로 가겠다. 훈련장에 도착한 장병들에겐 가장 먼저 마일즈 장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다. 중대불로 분출까지 된다 그러면 4개 검게 생긴 감시단자가 보이죠? 자, 뒤쪽에 보겠습니다. 뒤쪽에 보면 검은 단자 4개 보이십니까? 자, 좌우측 어깨에 하나씩 있습니다. 참가하는 전투원 모두 각자의 정보가 입력된 마일즈 장비를 지급받는다. 만약 죽거나 부상을 입는다면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부위에 몇 발을 맞았는지까지 표시되고 이 내용은 훈련 내내 실시간으로 기록된다. 실제로 화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손으로 여기 호일 부분을 눌러가지고 결합을 해주시면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엄지와 검지 양 끝을 잡고 그냥 살짝 밀어만 줘도 딸깍 소리가 나면서 고정이 됩니다. 화기는 각 부대가 사용하던 것에 마일즈 장비를 부착하고 탄환은 공포탄을 사용한다.
차량을 포함해 전투에 투입되는 모든 장비에 마일즈 장비를 부착한다. 화기를 발사하면 공포탄이 터지는 동시에 마일즈 유닛에서 레이저가 발사되는데 레이저, 즉 공격을 받은 장비나 사람의 피해 상태 역시 마일즈 장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마일즈 장비 부착이 완료되면 전차나 활용 무기들은 진지를 구축하고 은폐-엄폐한 채 화력 지원 요청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적어도 10명은 잡고 꼭 돌아오겠습니다. 그날 오후 부대 이동이 시작됐다. 각 중대별로 맡은 임무에 따라 최적의 장소를 찾아야 한다. 화기 중대는 숲속 깊은 곳을 집결지로 선택했다. 지형이 험할수록 적에게 노출될 위험은 적지만 개인 군장에 중화기까지 짊어지고 산을 오르는 것이 쉽지 않다. 일단 적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나가도 그래도 도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결지로 생각할 때는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위치가 확정되자 중대원들은 수경 텐트를 치기 시작한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공격 전투. 여기서 잘 수 있는 것도 오늘 하루뿐이다. 다음날 오전 9시 대대원들과의 마지막 작전 회의가 시작됐다. 1차 공격 목표는 995고지를 점령하는 것이다. 전투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친다. 아마 우리 대대원 중에도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칠 거야. 모두의 표정에 비장함이 감돈다. 내가 적을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는 거야. 은메달이 없어. 마지막으로 구중대의 건승을 대량히 기원한다. 뭐 끝? 마지막인가? 아닙니다. 공격! 고요한 숲속, 전운이 감돌기 시작한다. 공격 게시선 통과할 때까지는 절대 불을 안 킨다. 그 다음에 말 안 하는 것도 훈련이야. 눈이 강조했지. 앞서서 덕담하거나 그분과 우리의 중대 기도는 노출이 된다. 알았냐? 알겠습니다. 주변 참고하고 나 하나 취미하는 생각 버릇 알았냐? 알겠습니다. 저녁 6시 11중대 침투로 공격작전이 시작됐다. 대대의 최종 목표는 적군이 위치한 옥토굴 일대를 확보하는 것이다. 11중대는 적을 기만하고 교란하는 조공격 임무를 맡았다. 그런데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험준한 산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것이다. 잠깨. 야, 잠깐만 안 돼. 잠깨. 1m 앞도 채 보이지 않는 상황. 모두들 애가 탄다. 생각보다 길을 정말 잘못 들어가지고 기한지 유니폼. 어떻게 근데 중대장님이 거의 시작주처럼 천병처럼 이렇게 앞에 서 있어요. 마음처럼 안 됩니다.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 순간 적의 기습 공격이 시작됐다. 희미한 불빛과 총소리뿐 어디서 총알이 날아오는지도 분간하기 어렵다. 순식간에 첫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 누가? 누구? 나무. 죽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죽을 줄 몰랐는데 죽으니까 허탈하고 열받습니다. 그 시각 신속하게 이탈한다! 이탈! 11중대를 지원하기 위해 투입된 예비대는 적의 포 공격에 중대장이 사망하고 말았다. 보스메타 측까지 정상으로 인해서 지휘권은 비서한테 간다는 통보.
입감했는지? 중대장이 일소하게 인계를 하겠어요. 이상. 이 소식은 곧장 대대 지휘소로 전파됐다. 11중대의 공격 개선 통과 시간이 지연되어 11중대의 본 임무인 조공중대 임무 수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구중대 173으로 좌표 떴습니다. 통과 못했습니다. 공격 개시선도 돌파하지 못한 상황. 중대장의 사망 소식까지. 지휘소엔 짧은 한숨과 침묵이 흘렀다. 모든 전투 상황은 상황 통제실로 즉각 전송된다. 통제실에서는 전투 상황을 종합해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간격으로 유입이 되더라도 간밤에 긴박했던 순간이 지나가고 다음날 아침 취사장에선 식사 준비가 한창이다. 한 끼에 무려 900여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을 조리한다. 만약 취사장이 적의 공격을 받았을 경우 전투가 끝날 때까지 전투 식량으로 대체해야 한다. 대장이 들어왔는데도 나와본 사람 아무도 없어. 왜? 경계병이 없으니까. 누가 하잖아. 잔반 아저씨가. 저거 아니야? 아닙니다. 잠만 아저씨 저거 아니야? 아닙니다. 22사단에 따로 있습니다. 그 아저씨와 이 아저씨가 다른. 너 신원조회 해봤어? 신원조회는 안 해봤어요. 근데 어떻게 믿어? 일단 그렇게 말을 해서. 그러니까 너같이 이렇게 순진하게 해서 되겠냐? 나 같으면은 장반 가져가는 아저씨 완전히 내가 우리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저 위치 다 해내겠다. 그런 생각 안 드냐? 노력하겠습니다. 병사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게끔 남기지 않도록. 예. 그거랑 싸우란 말이야, 알았어? 알겠습니다.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전장에선 취사도 전투다. 다행히 적의 눈을 피해 전투 현장까지 식사가 무사히 보급됐다. 숟가락도 없이 비닐에 담은 주먹밥이 한 끼 식사의 전부지만 그 누구도 불평 없이 맛있게 먹는다. 이것이 바로 전장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장병들은 조금씩 진짜 전사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도 충분한 만큼 양을 주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뛸 수 있습니다. 맛은 어때요? 지금 꿀맛입니다. 다시 공격 작전이 시작됐다. 악을 써서 올라가지, 알았지? 알겠습니다. 명예회복해야지. 꼭 목표 각까지 올라가지, 알았지? 알겠습니다. 목표 지점인 옥토골 일대까지는 아직 절반도 채 진격하지 못한 상황. 속도를 내야 한다. 선두에서 수색 활동을 펼치던 정찰조에게서 신호가 왔다. 무슨 일일까?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높은 고지를 향해 가던 순간 멀리 적의 진지가 포착됐다. 확인점 123번 정대기. 확인점 123번, 확인점 122번. 한 개 소대. 확인점 153. 동으로 30, 남으로 20 이상 입감했는지. 수적으로 절대 불리한 상황. 적이 움직이기 전에 최대한 빨리 화력으로 적을 제압해야 한다. 화력 지원 요청과 동시에 포격 위치로 이동한 전차와 포들이 막강한 화력을 뿜는다. 다음 소대 돌파 준비! 목표 12시 방향 오련다! 포격과 함께 11중대원들이 일제히 총공격을 감행했다. 야, 이쪽으로 건너가! 내려오지 말고 이쪽으로 넘어오라고! 하지만 대로 건너편에 예상이나 한 듯 적이 기다리고 있다. 대로를 사이에 두고 치열한 교전이 펼쳐졌다. 물러설 곳이 없다. 밀고 밀리는 접전이 30분 이상 이어지고 아군도 적군도 사력을 다한다. 승기가 11중대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고
추격 끝에 숲속에 숨어있던 적군의 은신처를 발견했다. 삑 소리 나면 죽은 거야. 헬멧 벗어. 부모님 헬멧 벗어라, 정상자. 전사자는 바로 적의 통신병이다. 덕분에 11중대원들은 적군이 교신하는 실제 무전기를 획득했다. 이거는 여기서 상황이 끝나면 저희 통제관을 불러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서 얘기해줄 거야. 어? 대신에 이거 안에 막 정보 주입이나 이런 거 한번 손대면 안 돼. 그냥 그대로 감청만 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적의 교신 내용을 감청할 수 있는 무전기 획득에 중대원들의 표정도 밝아졌다. 한바탕 치열한 교전이 끝난 시간, 지휘관들의 움직임이 다급해졌다. 긴급 환자가 발생한 것이다. 몸은 괜찮은데 손이 너무 손발 차갖고 어제부터 어지럽다 그래가지고. 평소엔 체력에 별 문제 없던 병사 한 명이 갑자기 심한 어지러움증을 호소했다.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휴식만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해발 800m가 넘는 고지를 오르내리며 장병들 모두 체력이 극도로 저하된 상태다. 벗어, 젖은 거 다 벗어. 거기에 갑자기 내린 소나기로 인해 순간적으로 저체온증이 나타난 것이다. 20도가 넘는 일교차, 종잡을 수 없는 날씨. 전장에선 극복해야 할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환자는 응급조치 후 바로 훈련단의 의무대로 이송됐다. 이번 교전으로 아군도 제법 큰 피해를 입었다. 전사자들이 모인 곳, 착잡한 표정에 침묵만이 감돈다. 그냥 계속 총만 쏘고 싶은 기분이니까 너무 아쉬워서. 답답했습니다. 그냥 지휘를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전사한 장병들은 실제로 영연백에 들어가 죽음을 체험한다. 그리고 이런 경험은 전사자나 살아남은 전우들의 전투 의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준다. 가장 근접한 사람이 죽으니까 되게 울분 막 이렇게 끌어오는 게 올라와서 저도 막 처음에 대충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이제 창피할 정도로 막 가슴 좀 뜨거웠었습니다. 그날 오후 이번 공격 작전에서 주공격 임무를 맡은 구중대는 오미자 고개 일대를 넘어 목표를 향해 진격해 들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예상 외의 복병이 나타났다. 야, 이쪽 빨리 우회, 빨리 우회! 적의 매복이다. 한치의 양보도 없는 교전이 이어지는데 특히 적군의 하사 한 명이 교묘히 숨어 저격수 역할을 하고 있다. 최대한 빨리 저격수를 잡고 이곳을 통과하는 것이 관건이다. 잡았죠. 쫓고 쫓기는 치열한 교전 끝에 구중대 장석윤 하사가 적의 저격수를 잡았다. 그만. 오케이. 그뿐만이 아니다. 적의 상황판까지 획득했다. 구중대입니다. 이거는 일정은 예. 필요 없겠지? 상황판? 예, 그렇습니다. 상황판 이렇겠습니다. 아군 피해가 한 2-3명 있는 것 같고, 적군은 지금 보니까 5명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2-3명 정도 더 뒤로 도망간 것 같은데, 지금 사냥이 너무 심해서 따라가기 힘든 것 같고, 일단 중대에 보고하고 나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판까지 획득한 덕분에 적의 전술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지금 적상판이 기만이 아닌 적 계획대로 돼 있는 상판이 맞는 것 같아요. 모든 정보를 분석한 끝에 대대 지휘소 이동이 결정됐다. 그리고 곧바로 대대원 전체가 총공격에 돌입했다.
전 후방이 따로 없는 상황. 야, 오른쪽에 3명 모였다! 작전이 노출된 적은 무서운 기세로 방어에 나섰다. 해가 질 때까지 교전이 계속됐지만 아군과 적군 그 누구도 총구를 내려놓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자 양쪽 모두 마지막 남은 화력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9월 7일) 새벽 6시 1년대 3대대 1개소대가 공격 목표인 옥토글에 닿았다. 공격이 끝나고 바로 다음날 포구 속에서 방어 준비가 시작됐다. 내일 9월 9일 야암을 틈타서 공격을 개시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공격 개시 시간은 약 22시 또 공격 개시선을 통과할 것으로 판단되고 전통 있는 방어 전투에선 잠을 자지 않을수록 승산이 높은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사흘간의 공격으로 지칠 대로 지친 체력이 문제다. 정신력으로 이겨내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 방어 전투는 청군과 홍군이 서로 입장을 바꿔 이번엔 청군이 공격을 하고 홍군이 이를 막아내야 한다. 적의 목표는 대대 지휘소가 위치한 백자동 일대. 효과적인 방어선 구축이 관건이다. 대대원들은 잠시 쉴 틈도 없이 곧바로 방어선 구축에 돌입했다. 방어 전투의 핵심은 장애물 설치다. 지형을 샅샅이 정찰해 아군이 설치하기 쉬운 것이 아니라 적이 침투하기 쉬운 곳을 찾아야 한다. 장애물 설치와 동시에 방어진지 구축이 시작됐다. 장애물을 설치하고 예상되는 적의 기동로에 대인지뢰와 대전차 지뢰를 매설했다. 게릴라식으로 들어오는 적을 막기 위해 곳곳에 부비트랩과 크레모아까지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높은 고지, 시야가 확보된 곳마다 참호를 파느라 바빠졌다. 방어 전투에선 공격에서 전사했던 장병들이 모두 다시 살아나 전투에 참여하게 된다. 죽음을 한번 경험한 이들의 각오는 더욱 남다르다. 처음에 KCTC를 준비할 때 너무 힘들어서 빨리 그냥 훈련 빨리 뛰고 이제 끝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득했는데 막상 훈련을 뛰어보니까 빨리 끝내고 싶다기보다는 진짜 이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적을 눈앞에 두고 다 죽이지 못했던 점이 가장 아쉽습니다. 그게 가장 아쉽고, 그리고 이번 공격을 승리로 이끌지 못하고 죽어버린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어 때는 정말 잘할 생각입니다. 드넓은 산악 지형을 샅샅이 살펴보기 위해 첨단 관측 장비까지 동원됐다. 무거우니까 누구 경계부터 취해. 더 이상 한 발도 물러날 수 없다. 대대원들 모두 저마다의 위치에서 각오를 다진다. 따라가고 삼소대가 따라가고 마지막 방어 전투 회의가 시작됐다. 알겠습니다. 할 수 있겠나? 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못했던 임무를 다시 구현하는 건 알았냐? 알겠습니다! 기합 소리부터 달라진 대대원들이다. 방어라고 해서 단순히 적군을 기다리진 않는다. 깊은 밤 10중대 1소대원들이 수색에 나섰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적군의 움직임이 포착됐다. 미처 예상치 못한 기동로에 꽤 많은 병력이 이동하고 있다. 중대가 규모가 중대. 한 개 중대에서 2개 중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소리부터 하자. 알겠습니다. 바로 합니다. 봉구 신라방에 날리고 열차도 현재 확인점 74번 지역에 에코 2개 중대 규모 적 기동 중. 경제 객정 좋아. 또. 곧바로 화력 지원이 요청되고 그 상황은 통제실로 고스란히 전해졌다.
이번에 155mm가 36배나 떨어졌는데. 전투전초 지역에서 적이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하는 적전투력 저하를 포병이 한 개 주공중대는 약 한 28%로 저하를 시켰고 조공이 같이 있었는데 그 부대는 한 55%를 저하를 시켰네요. 그 소대장이 보니까 10중대 1소대장이네요. 10중대 1소대장으로서 이세현 소위네, 소위. 밤새 전투력이 저하됐을 것이라 생각했던 적군이 아침이 되자 거세게 반격하기 시작했다. 전단 지역 곳곳에서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오고 있었다. 전선이 따로 없는 상황. 대대장까지 직접 전선으로 뛰어들었다. 해골에 있으면 안 되고 앞으로 좀 나가 있어야 돼. 앞에 지금 200에서 250m 지점 앞에 있어서 이소대가 설치한 3반역 지뢰지대 바로 후방으로 해서 현재 점령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았어. 적 찾아볼 거 없어. 그냥 무조건 갈겨. 적 보이는 대로 다 죽이고 가면 돼. 알겠어? 알겠습니다. 걔네가 한번 뚫고 나가고 우리는 뒤에 후속하는 지원하는 개념이다. 알겠습니다. 도로까지만 가면 이번 전투 이기는 거야. 알겠습니다. 가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곳곳에서 전후방이 따로 없는 전면전이 시작됐다. 힘든 것도 두려운 것도 더 이상 없다. 오직 승리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리고 또 달렸다. 아침부터 시작된 전투는 다음날 새벽까지 계속 이어졌다. 밤은 깊어갔지만 그 누구도 물러서지 않았다. 온 산이 자욱한 포연으로 뒤덮이고 전장에는 총소리와 고함소리만이 난무했다. 그렇게 KCTC 전투는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적과 지형과 기상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여러분들의 노력에 최대한의 찬사를 보내면서 전투 훈련을 중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 열흘간 적장으로 만났던 두 사람이 다시 아군으로 만났다. 전장에서 지휘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깨달음의 무게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다가온다. 누가 승자이고 누가 패자이겠는가. 최선을 다한 모두가 진정한 승리자다. 좋은 경험한 게 내가 부하를 2번씩이나 죽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내가 이 전장을 지휘관 수장을 차고 있는 게 맞는가 그런 생각을 혼자 많이 했습니다. 역시 전장의 실상은 생각과는 천지차이였습니다. 솔직한 지금 심정은 아직 전투가 끝났다는 그런 느낌이 아직은 들지 않습니다. 후대장으로서 그다음에 각 개인의 임무로서 그것을 기존의 계획대로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깨달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정말 전쟁이 시작하기 전부터 전투가 시작하기 전부터 끝날 때까지 부단히도 계속 노력하고 점검하고 또 예행 연습하고 해야 된다는 걸 진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유난히도 뜨거웠던 지난 여름 11년대 3대 대원들은 뛰고 또 뛰었다. 달리고 또 달렸다. 그렇게 그들은 청년에서 전사가 되고 전우와 조국을 배웠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낸 그들 모두의 이름은 승리자다.